네, 대한민국의 그 정치적 혼란 시대를 맞아서 그 폭정이라는 책, 티모시 스나이더가 쓴 책과 함께 프랑스 혁명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앙시앵 레짐과 프랑스 혁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알렉시스 토코빌이 쓴 거고요. 그 유명한. 그래서 그 책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볼까요? 혁명이란 사태가 악화되는 과정이지만 가장 억압받는 사람들에 의해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가장 압제적 정부에서 아무것도 불평 없이 잘 참아내다가 그 압력이 완화되는 순간 발화될 수 있다. 네. 혁명에 의해 파괴된 체제는 대개 바로 그 앞선 체제보다 낫기 마련이죠. 혁명 세력은 구체제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새 세상을 만들지만, 그래서 구시대나 이전 체제의 병폐를 몰아내지만 그 순간부터 전혀 예상하지 못한 또 다른 모습의 악을 나아가기도 합니다. 앙시앵 레짐, 구체제를 몰아내고 위대한 업적을 이룩한 프랑스 인민들은 새롭게 만든 자유와 평등을 어떻게 실현시킬지 방법을 몰랐습니다. 결국 나폴레옹 군사 독재의 굴 안으로 스스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죠. 미국의 민주주의와 함께 걸작으로 꼽히는 저자의 1856년 작품으로 루이 필리프 왕이 망명길에 오르며 공화파가 주역이었던 1848년 2월 혁명을 예견하기도 한 만년의 노작입니다.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자유에 대한 깊은 고찰에 이어 평등을 분석했고요. 프랑스 혁명은 평등화와 산업화 물결에 의해 귀족 정치가 몰락하고 민주주의를 실현시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란 끊임없는 구성원 모두의 끊임없는 각성과 긴장을 요구하죠. 평등시대의 도래는 진보와 번영 외에 사회적 질병과 폐단도 동시에 가져옵니다. 평등은 미천한 자를 고귀한 자로 끌어올리는 역할도 하지만 강자를 약자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역할도 하는 양면성을 지니죠. 불행하게도 후자의 열정이 훨씬 강하죠. 명예보다 부를, 정신적 가치보다 현실적 안락을 추구하는 물질주의 성향과 공동체 유대보다 가족이나 개인의 사리를 탐하는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하여 정치 권력이 비대해지고 정치적 무관심을 조장하죠. 뛰어난 인물보다 일상적 이해 득실에 유리한 인물을 선호하는 정치는 당파적 이해의 각축장이 되어 정치가의 질은 저하됩니다. 결국 국민의 동의 없이 국민의 이름으로 모든 권한을 행사하는 유일한 수권자의 모습으로 민주적 전제주의가 탄생하는 것이죠. 부정적 평등에 대한 치유책이 있다면 그것은 곧 자유입니다. 공적 미덕을 갖춘 위대한 시민을 탄생시키고 개인적 무기력과 정치적 무관심에서 탈출하게 하죠. 미덕과 책임으로 충만한 공공의 세계로 안내하는데 혁명 유협의 보수주의자들이 기득권을 지키려는 속내를 숨기려고 흔히 들고 나오는 자유 예찬론과는 매우 다릅니다. 계급적 횡단과 정파적 이해에서 벗어난 인민 주권 사상을 바탕한 민주주의적 가치가 바로 자유의 진면목이죠. 프랑스 혁명 이후 확보된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유 그 자체는 확보하기 어려워졌다는 점이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정치 현안이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절대 왕정과 봉건 귀족에 맞서 자유 원리를 추구하고 정치 권력의 평등화와 사회적 평등을 동반한 프랑스 혁명은 인민들의 평등에 대한 지나친 욕구와 정열로 오히려 자유를 확립하는 데 실패하여 낡은 원리들이 되살아나 자유를 외면하고 평등한 노예를 선택한 결과가 나폴레옹 군사 독재를 불렀습니다. 혁명의 위대한 이름을 사칭한 세력의 정권이 넘어가 버린 것이죠. 혁명의 공을 가로챈 전체주의는 공적 미덕을 사생활 속에 가두고 냉각시켜 버렸죠. 금전만이 유일한 가치 척도로 만들어버리고 그것만을 위한 필사적 노력이 벌어지게 했습니다. 국민 전체의 기강을 문란하게 하여 쇠약해진 사람들은 전제주의를 돕고 또다시 벌어질지 모르는 혁명에 두려워 떨게 만들었죠. 전제주의에 맞설 힘은 오로지 자유에 존재합니다. 숭고한 목적에 대한 야망을 키우고 미덕과 악덕을 식별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진정한 자유죠. 총 3부의 책은 1부 5장, 2부 12장, 3부 8장으로 구성되었고 조르스 르페브르의 해제 등의 부록을 첨가했습니다. 매 장마다 문제 제기형 제목들과 그에 대한 답과 결론이 독자로 하여금 분명한 이유와 함께 각성을 유도합니다. 마치 보고서와 같은 형식과 내용으로 주제와 핵심을 명료하게 파악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토코빌은 18세기의 유명한 저술들을 찾아 읽고 연구하였으며 당시 공문서들과 각종 서한들을 찾아 샅샅이 훑은 노력 덕분에
대혁명의 전조, 이유, 결론 등 매우 상세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었던 것이죠. 각 장마다 서술한 내용을 한번 요약하겠습니다. 1-1 대혁명에 대한 특징이나 전개 방향 등 이제까지 제대로 파악한 이가 국내외 누구도 없었다. 역사적 미중류의 사건이다. 1-2 대혁명의 궁극적이고 근본적 목적은 종교적 권위를 타파하고 정치적 권위를 약화시키려는 것이 아니었다. 반종교적 열정은 가장 먼저 타오르고 가장 나중에 꺼졌고 잠정적 산물일 뿐 혁명의 고유한 성질은 아니었다. 교회가 낡은 사회의 중심이었기 때문이었고 정치적 성과가 공고화됨에 따라 반종교적 성과는 서서히 소멸되었으며 이후 교회 권위는 다시 확고히 굳어진다. 민주주의 사회가 생리적으로 종교에 적대적이라 생각하는 것은 커다란 오류이며 무정부적인 혁명은 시민들을 평등하게 만들어 더 큰 중앙 세력을 만들어낸다. 1-3 국경을 넘어 멀리까지 전파된 대혁명은 인간 자체의 토대를 두어 추상적이고 보편적 성격을 지니면서 개종을 설교하고 포교를 수반하였다. 정치혁명이면서 종교혁명이었던 이유다. 1-4 유럽의 대부분 국가들은 통치, 법률, 행정 모두 유사한 시스템을 유지했다. 18세기에 들어 유럽 전역의 오래된 제도가 해체되고 새로운 군주정들이 들어선다. 1-5 봉건적 제도 제거, 평등 기반화는 단순한 하나의 사회적 및 정치적 질서로 대체, 오랫동안 계속되어 온 작업의 완성이며 서서히 붕괴될 것을 한순간에 완성해버린 것이 프랑스 혁명의 고유한 업적이다. 그렇다고 전부를 파괴하고 많은 혁신을 가져오지는 않았다. 겉으로만 그렇게 보일 뿐이다. 2-1 대혁명은 오히려 가장 덜 가혹하고 덜 불편하게 여겼던 지역에서 일어났다. 독일은 프랑스보다 훨씬 가혹한 상황이었다. 프랑스에는 이미 많은 수의 토지 소유농이 있었고 농민은 영지로부터 다른 나라들보다 가장 멀리 있었는데 오히려 이런 사실이 프랑스 인민에게 강렬한 징후를 불렀다. 반대 급부가 줄어들었으니 특권들의 무게가 더 무겁게 느껴졌을 것이다. 2-2 행정의 중앙 집권하는 대혁명이나 재정의 산물이 아니라 앙시엥 레짐의 제도다. 2-3 자치시 제도는 봉건 제도보다 오래 존속했고 1692년까지 선거에 의해 선출되었으나 그 후론 매건 매직이 성행했다. 대개 도시 통치는 두 개의 의회, 시 협의체와 총회에 맡겨졌다. 중앙행정이 모든 프랑스인을 감독했으니 행정감독은 앙시엥 레짐의 제도다. 2-4 일반 재판소에서 재판이 되지 않도록 수를 쓴 정부에 의해 행정재판과 공무원의 신분보장은 앙시엥 레짐의 제도로 볼 수 있다. 2-5 중앙정부는 단순한 본능에 맡긴 채로 움직였다. 대혁명은 중앙정부를 전복하기에 앞서 발전시킨 셈이다. 2-6 지방까지 재무총감이 업무를 총괄했고 행정관리들은 거의 부르주아들로 구성되었으며 엄격한 법규와 그것을 허술하게 시행하는 것 등을 앙시엥 레짐의 행정 습속으로 볼 수 있다. 중앙 권력이 힘을 전복하려 하지 않고 누구나 이용하려 했다. 혁명 후에 중앙 집권화는 쉽게 재현된다. 2-7 1789년 파리는 이미 프랑스 그 자체로 지방자치는 점점 사라지고 인구 등 모든 것들이 파리로 집중되었다. 제조업과 매뉴팩처의 도시가 되는 등 중세 이래 꾸준한 변화의 결과다. 조세 입법의 족쇄 역시 파리가 가장 헐거웠다. 2-8 지방의 독자적 삶이 오래전에 소멸되고 귀족층의 점진적 빈곤화가 진행되면서 교육과 생활 양식에 영향을 주어 프랑스는 사람들이 서로 닮은 나라가 되었다. 2-9 부르주아와 귀족은 서로 닮기는 했으나 섞이지는 않았다. 지방 신분화가 소멸되면서 지방 신분회가 소멸되므로 부르주아와 귀족의 접점은 없어지고 귀족에 대한 세금 면제 특권은 확실한 신분을 갈라놓았다. 1789년 귀족 신분을 쉽게 얻을 수 있음에 제3신분의 질투는 격화된다. 부유한 평민은 농촌을 버리고 도시로 편입하여 면세 혜택이 있는 관직을 선호하고 정부는 관직을 판다. 부르주아들의 면세 노력은 하층 계급에 전가되면서 분노를 일으킨다. 뒤섞일 채비가 되어 있는 개인주의였다. 2-10 18세기 조세 특권은 영국에서는 가난한 자, 프랑스에서는 부유한 자의 몫이었다. 관직 매직으로 국고를 충당한 정부로 인해 제3신분의 허영심은 혁명과 예종의 원천이 되었다. 또한 정부는 계급들을 서로 분리시키는 데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였고 그 결과 유대 없이 개인 이익에만 몰두하므로 계급 간의 질투와
증오는 여전하였다. 2-11 국가 수입을 위한 대부분의 공공직책 매각, 강압수단이나 회유수단 부족, 급격한 개혁을 요구하면서도 자신들의 신분과 특권에 대해서는 완강히 고집하는 귀족들, 대혁명이 충분히 일어날 조짐이었다. 부르주아에 의해 귀족들은 밀려나고 인민들 역시 고립되어 자유권리 행사에 노예의 근성을 보였다. 3-1 문해 소양이 특별히 풍부했던 프랑스, 사회 구조를 면밀히 분석했던 문필가들이 이성의 빛으로 사회 재조직을 열망함으로 주요 정치 인사가 되었다. 사실 그들은 인간 이성보다는 자신의 이성을 앞세웠고 실생활과는 동떨어졌으며 여론을 선도하지 못하는 귀족 역할을 대신했다. 3-2 17세기 들어 기독교는 유럽에 거의 방규되었다. 정치와 결탁한 교회는 널리 증오의 대상이 되었고 작가들을 검열이나 사상 비판 등으로 괴롭혔다. 반종교적 감정은 18세기 프랑스에서 일반적이고 지배적인 열정이 되어 종교를 떠나 인간의 완전성과 전능을 믿게 하고 신흥 종교처럼 영웅적 행동과 헌신을 불러 대혁명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종교법과 시민법이 전복되면서 대담한 혁명가들이 탄생하였다. 3-3 공적 자유의 사상 또는 취향이 가장 늦게 나타나 가장 일찍 사라진 프랑스에서는 철학자보다 경제학자들이 혁명의 참된 성격을 파악하였다. 그들은 특권을 증오하고 만인평등을 굳게 믿었으며 사회개혁과 행정개혁을 구상하였다. 그러나 자유, 특히 정치적 자유에 대한 개념은 미비하여 사람들은 정치적 자유의 의미와 기능을 거의 다 잊어버리고 말았다. 3-4 강력한 정부와 계몽되고 자유로운 국민 때문에 루이 16세 시대의 프랑스는 인구 증가와 국부가 확대되었다. 그런데 왜 대혁명이 일어났을까? 압제된 정부 아래서는 못 느끼던 것들을 완화하는 시점에 가서야 불만이 터지는 경우가 많다. 혁명으로 무너뜨린 체제는 그 앞 체제보다는 낫다는 말이다. 부패한 정부의 가장 위험한 순간은 스스로 개혁을 시작했을 때다. 봉건제의 절정기는 해체기보다 덜 증오감을 불렀다. 루이 16세의 사소한 권력 남용이 루이 14세의 혹독한 전제정치보다 더 참기 힘든 것처럼 보였을 것이다. 덧붙여 심각한 재정난도 문제였다. 상공업 발달과 더불어 투기가 선망되고 부유함에 대한 욕구는 커졌으며 안락에 대한 취향이 사회 전반에 만연되었으니 30년 전만 해도 참았던 폐단들을 더 이상 참으려 하지 않았던 것이다. 정부는 국민의 새로운 욕구를 부채질하거나 가라앉히고 자극하는 동시에 억제하는 등의 양면성을 보여 파멸을 재촉했다. 3-5 국왕과 정부 및 고등법원은 인민의 정상을 들춰내고 그것을 서로 떠넘기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이므로 참상이 밝혀지고 소재가 분명하게 되어 농민들이나 서민들은 분노에 휩싸였다. 3-6 국왕과 대신들은 선의를 위해서라면 폭력 행사도 용인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기므로 국민들에게 대혁명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한 셈이 되었다. 3-7 1787년 지방의 지사와는 별도로 주의회를 조직하므로 지사와 주의회가 충돌하는 등 정치혁명보다 행정혁명이 먼저 발생되었다. 그 결과로 계급 간 적대감이 쌓이는 등 대혁명의 전조가 되었다. 3-8 불평등에 대한 증오심과 평등과 자유롭게 살고자 하는 열정이 대혁명을 불렀다. 국왕 통치가 각 지방이 누리던 자유를 말살했고 파리가 한 나라로부터 부상하면서 정치 주체들이 사라지고 철학자들의 이론에 따라 새로운 여론이 형성되고 법률과 종교 등 일체의 전복이 일어났다. 군주정의 신속한 몰락은 전능한 절대자를 탄생시켰으며 가장 온화했던 18세기 프랑스에서 가장 비인도적 혁명이 발생했다. 프랑스 혁명이 시간과 발상지를 넘어 인류가 어렵게 만들어 보존해온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되묻고 싶습니다. 프랑스 혁명은 진솔하고 사욕이 없으며 장엄하기까지 한 애국심을 보여주었죠. 자유와 평등을 위해 자유에 대한 모든 제도, 관념, 습속들을 일소하고 하향 평등을 이룬 사건이며 가장 계몽된 계급들에 의해 준비되고 가장 거친 계급들에 의해 이행된 불평등에 대한 증오심과 평등하고 자유롭게 살고자 하는 욕구에 의한 대혁명은 처절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결과에 관계없이 인류의 가슴에 남아있는 흔적은 삶의 교본과 이정표가 되었죠. 인간 사회가 추구해야 하는 가치란 무엇이며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똑똑히 보여주면서 안도와 평안보다는 긴장과 각성을 종용합니다. 평등의 본성은 거의 변함이 없지만 자유의 본성은 끊임없는 소멸과 부활을 반복한다고 토크빌은 말합니다. 철저한 앞선 시대의 연구와 아울러 프랑스
인의 천성까지도 파고들며 대혁명의 본질을 파악하려 애쓴 저자의 노력은 매우 가상합니다. 생동감 넘치는 이론에 설득력 높은 그 글솜씨까지 갖춘 위인의 말에 쉽게 표현할 수 없는 그 어떤 한 수를 배웁니다. 불안하고 두려운 혁명, 내란 등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2024년을 보내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정신 차리고 숙고해야 할 주제로 보입니다. 2024년 12월 3일 대통령에 의해서 계엄 선포가 비상계엄이 선포된 시점에 다시 한번 제가 읽었던 책 앙시엥 레젬과 프랑스 혁명 알렉시스 토쿠빌의 책을 되새겨보면서 오늘날 대한민국에 가야 할 방향을 숙고합니다.